요즘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빙판길이야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많이 낙상 사고가 일어나는 장소가 집안이라고 하니까 정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고관절 골절 원인과 관련된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풀어보실까요? 고관절 골절의 진짜 원인은 낙상 때문이다. 넘어져서 OX. O. 네. 박규리 씨는 아니 무조건 오죠. 이거 뭔가 아무렇지 않은데 갑자기 이렇게 뭐 무너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무슨 넘어졌으니까. 충격을 가했을 때 이렇게 다칠 것 같아요. 근데 네네네. 박규리 씨가 지금 O를 듣는 순간 세 분 교수님께서 일제히 X를 지금 들고 계신데 네. 아니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않았는데? 동 부러져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수님? 근데 넘어졌으니까 부러지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직접 원인은 이제 낙상이거나 외상일 수 있는데 진짜 원인이냐? 그러면 진짜 아닙니다. 원인. 예.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넘어진 사람들은 다 부러져야 될 텐데요. 저도 한 두세 번 크게 넘어진 적이 있는데 아직은 괜찮거든요. 또 고관절은 안에 깊숙이 있고요. 주변에 아주 큰 관절들이 둘러싸고 있고 굉장히 안정적인 관절인데 또 뼈도 그렇고 큰 뼈고요. 이게 이제 부러졌을 때는 숨은 원인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똑같이 넘어져도 어떤 분들은 골절로 이어지고 어떤 분들은 괜찮은데 극복하고. 그 차이를 가르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차트로 정리를 해봤어요. 네. 자, 고관절 골절이냐 타박상이냐를 결정짓는 요인. 첫 번째, 갱년기 이후 만성 질환이 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왔다. 네, 황 교수님. 네, 골절을 일으키는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골절 발생 가능성이 한 3배에서 5배 정도 높아지고요. 특히 폐경이 지난 여성일 경우에는 10년 안에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뼈 양의 한 50%까지도 소실이 된다라고 알려져 반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환자분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처음에 자기 뼈가 약한지 모르고 이제 고관절 골절이 돼서 오셨는데 네. 수술을 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좀 응원해서 으쌰으쌰해서 걷게 만들어 드렸는데 원래 갖고 계시던 골다공증이 있으니까 또 몇 달 있다가 반대쪽 고관절이 부러져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게 약 몇 번 먹고 주사 몇 번 맞아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평소에 근력이 약한 것이 또 잠깐의 걷는 운동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평소에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고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골다공증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만성질환 얘기가 나왔어요. 만성질환과 골다공증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교수님? 네, 그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약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장기간 복용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칼슘이 배설되고 배설이 증가되고 칼슘 흡수가 억제되면 2차성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그 스테로이드 약물을 이제 부득이하게 쓰게 될 때는 뼈 건강에 대한 어떤 관리와 치료가 꼭 필요할 거로 됩니다. 또한 다른 약제를 보면 뭐 위궤양 치료제라든가 뭐 갑상선 호르몬제, 항경련제, 항암제 등도 칼슘 배출을 증가시켜서 뼈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뼈뿐만 아니라 근육과의 관련성도 따져봐야 되는데요. 한 발로 버티고 서기가 잘 안 된다. 근감소증과 또 고관절 질환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요즘에 근감소증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은 골절 위험성이 한 6.5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근육하고 뼈는 이제 같이 붙어 있죠, 대부분. 그래서 하나의 단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근육이 약해지면 잘 이동을 못하고 체중 부하 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생기고 골다공증이 생겨서 또 골절이 생기면 또 걷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서로 상호작용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걸을 수가 있어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근육이 약해지면 우리가 넘어질 뻔하다 이렇게 딱 되는 복원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쉽게 낙상이 되고요. 네. 관절 주변의 근육은 충격 완화 장치인데 이게 약하다 그러면 평소에 이제 관절 뼈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뼈와 근육은 바늘과 실처럼 한 세트인 건데 그나저나 여기 보면은 한 발로 버티고 서기가 잘 안 된다 이런 힌트가 있거든요. 이게 근육하고 어떤 관련이? 근육을 좀 강한지 알아보는 거예요? 아,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행을 할 때는 한쪽 다리만 짚고 한쪽 다리는 공중에 이렇게 떠가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뒤뚱거리면서 잘 못 걷게 되죠. 한 다리로 딱 서 있을 때 버티고 있으면서 한쪽 다리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들어있는 쪽 관절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안 되면 이제 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근감소증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이제 그 근감소증을 갖다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는 한국형 설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네요. 저기 보시면 4.5kg 한
생수 큰 거 한 두 개 반 정도 두 개 나누는 되는 거죠. 그 무게죠. 그리고 방 안에서 이동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그 침대나 의자에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지 계단을 한 10개면 한 반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데 안 되고 자주 넘어지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기서 4점 이상이면 근감소증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고관절, 골절을 불러올 수 있는 진짜 원인 살펴보고 있고요. 네. 뼈 그리고 근육 나왔어요. 그리고 그다음 또 의외의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소변이 자주 마렵고 갈증이 심하다. 이거는 아는 건데. 이게 그래. 당뇨병이에요. 당뇨병. 근데 당뇨병이랑 고관절 골절이랑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예, 당뇨병이 있으면 고관절 골절이 한 2배 정도 높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은 2형 당뇨병인 경우에는 그 정상인보다 한 74%의 골관절 골절률이 더 늦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이제 몸에 고혈당이 지속되게 되면은 당 대사물이 뼈를 구성하는 콜라겐이라는 물질을 약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뼈도 약해지게 됩니다. 또 뭐 식단 조절을 한다고 약간 양을 줄이게 되면 네. 꼭 필요한 칼슘이나 단백질 그럴 수 있겠구나. 섭취도 적어지면 또 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 이제 그 당뇨병 합병증 많이 잘 아실 텐데요. 눈이 나빠지는 눈망막증이 오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또 신경병증이 오면은 아무래도 보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넘어질 확률이 높게 돼서 골절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혈당 관리, 합병증 관리 잘해야겠고요. 그 다음은 고관절 그 자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고관절에 통증이 있다. 고관절 질환들 이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황 교수님? 네. 고관절은 골절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좋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사인이나 신호를 보내주는데 예. 이것을 알아채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또 한쪽 고관절에 질환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아프고 불편하니까 잘 걷지 않게 되고요. 걷지 않으니까 운동량이 부족해서 근력이 떨어집니다. 근력이 떨어지니까 쉽게 넘어지게 되고 넘어지면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질환은 고관절 골절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고관절 주변 근육도 평소에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한데요. 네. 여기서 고관절 골절 예방을 도와주는 운동 배워보겠습니다. 박리나 전문가님 그리고 박규리 씨 함께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제가 고관절 운동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집에서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는 운동 동작 알려드릴 거고요. 또 관절의 가동 범위를 조금씩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처음엔 작은 범위에서부터 점차 넓혀주시면 좋습니다. 네. 집에서는 매트를 준비해 주시고요. 매트 없으시면 그냥 바닥에서 진행하셔도 되세요. 매트 앞쪽으로 오셔서 편하게 앉아주세요. 그리고 손을 몸 뒤쪽으로 충분히 넓게 짚어주실 거고요. 두 다리는 골반보다 조금 넓게 해주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왼쪽 다리는 그대로 고정시켜 주시고요. 오른쪽 무릎이 왼쪽 허벅지에 닿도록 이렇게 무릎만 안쪽으로 움직여 보실게요. 자, 이때 상체가 무너지지 않게 상체는 바로 펴주시는 게 좋은데요. 손목에 너무 무리가 가지 않도록 손으로 밀어서 편다는 느낌보다 척추를 최대한 길게 세워주세요.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반대쪽 무릎이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네. 이때 제자리로 돌아오시고 진행이 되는 쪽 발의 날 있죠. 엄지발가락 쪽. 이 발날이 바닥에 닿는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움직여 보시겠어요? 그럼 고관절 안쪽 근육이 쓰이면서 네, 고관절의 당겨요. 가동 범위를 네. 조금씩 늘려가실 수 있는 그런 운동이세요. 반대쪽도 한 번 스트레칭 더 같아요, 진행해 선생님. 주시고. 맞아요. 네, 요 스트레칭. 고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은 근육이 작기도 하고요. 네. 또 자주 쓰이는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네. 느낌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안쪽 근육을 조금 사용하면서 이렇게 네. 운동을 해주면 당기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칭이 된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 맞아요. 거예요. 네. 자, 네. 팔을 넓게 해주시고 네. 만약에 손목이 불편하신 분들은 동작을 진행하신 후에 손목을 한번 이렇게 털어주세요. 좋다 이거. 손목을 한번 털어준 다음에 네. 다시 몸 뒤쪽을 짚어주실 거고요. 네. 이번에는 다리를 아까보다 조금 더 넓게 우리 매트 넓게. 넓이만큼 해주실 네.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무릎이 바닥에 닿도록 네. 이렇게 바닥 쪽으로 지그시 돌려주세요. 훨씬 더 가동 범위가 이거는 커지네요. 커져. 범위가 커져서 맞아요. 이 여기는 지금 안쪽이 다 진짜 허벅지 안쪽까지 맞습니다. 네, 다 맞아요, 당기고 맞아요. 있어요. 네. 제자리로 돌아오신 후에 돌아서. 반대쪽도 반대쪽 무릎이 네. 닿도록. 오. 네.
이 동작만 하셔도 충분히 고관절 주변의 근육들을 사용하게 되는 운동 효과도 있으신데요. 네. 여기서 조금 더 운동 효과를 보시고 싶으시면 네.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 골반을 천장 향해서 이렇게 한번 쭉 들어보시고 와. 이렇게. 네. 오. 다음에 진짜 유연하시네요. 이거는 정말 근력이 좀 있으신 맞아요. 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동작을 진행을 하시면서 내 네. 근력이나 예. 내 관절 가동 범위 안에서 일단 진행을 해주시는 그렇죠. 것이 좋고요. 하시다가 괜찮으신 분들은 네. 이렇게 골반을 들어주는 동작까지 해주시면 좋아요. 네.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무릎을 좌우로 움직이시는 것만으로도 것만으로도? 네, 운동이 되는 충분히 것 되실 같아요. 거예요. 네네. 그리고 하시면서 반드시 손목 자주 풀어주시고요. 네. 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고관절을 조금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근육들을 사용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잘 여기까지 하도록 배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